실화입니다. 원자력, 병원. 때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핑계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맞춤법이 바뀌는 시점에 속해 있어서 옛날 맞춤법과 바뀐 맞춤법이 좀 헷갈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해야 했기에 그때 서울 중구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의 광화문에 있었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쯤에 어머니는 자궁암에 걸리셨었는데 그때 수술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난다 또 재수술을 하게 되신 거였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암 치료에 제일 손꼽히는 병원이 원자력 병원이었기 때문에 비싼 입원비를 내면서도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랬습니다. 지금은 원자력 병원이 이사를 해서 공릉 어디 쪽에 있다지만 그때는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에 걸리신 지 오래도 되셨고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밤에 일어나서나 혹은 낮에도 어머니를 많이 주물러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학 때는 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맛있는 것도 놓고 가고 또 어머니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영화도 보라고 돈도 주셨었죠. 그리고 주위의 환자분들도 제가 귀엽다고 또 기특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때 병원에 있는 게 나름 좋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만화 영화가 김청기 감독의 슈퍼태권보이 3단 합체하는 거 그걸 본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병원이라는 곳은 참 환자가 요양하기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특히 큰 병원 같은 경우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데 그 중에 죽기 싫은데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수술 중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복도를 배회하는 귀신도 있을 테니 몸이 약해진 환자들이 요양하기엔 병원은 조건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몸이 다 나아서 태어나시기 바로 전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치 누구에게 얻어맞은 듯이 내장 파열로 돌아가시다니. 환자를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저녁밥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다가 내장 파열이라뇨. 그것도 교통사고가 난 지 3개월 후에 또 의사 선생님도 이제 몸이 다 완쾌됐다고 퇴원하십시오 했는데 한마디의 유언도 못 남기시고 배가 아프단 말씀 하나 그 말만을 남기신 채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더 병원을 싫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지겨울 정도로 있던 기억도 있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 그다지 기억이 좋지를 못한 거죠.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주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되신 어머니는 저희 새어머니가 되십니다. 지금의 어머니께서도 말썽을 부리는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암튼 전 병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병원이 큰 병원일수록 영안실도 같이 있고 매일매일 친지나 부모 형제가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항상 돌아다니는 병원은 정말 그 분위기가 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1살 무렵에 다니던 커피숍을 때려치고 24시 편의점에서 10개월간 야간 직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천 남부역에서
서울 봉천점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 마지막으로 인천 모 병원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편의점이지만 노란 간판에 로땡이라는 편의점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계열사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때 인천 모 병원에 편의점이 오픈을 함과 동시에 그 오픈 직원으로 제가 거기에 발령이 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병원의 후문 쪽에 위치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내에 있는 편의점 중에서 제일 넓은 그런 편의점이었죠. 거기서 영화도 찍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병원 위주로 장사를 하다 보니 밤에 오는 손님들이 거진 다 영안실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배달 주문도 꽤 오는데 소주나 맥주, 사발면 같은 거 말이죠. 그게 다 영안실로 갖다 줘야 하는 그런 주문들입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시키기도 했지만 한밤중에 영안실로 배달 가기는 누구라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잘 안 가려고 하니 할 수 없이 거의 제가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안실로 배달을 가면 손님들은 술 타령에 고스톱 치고 있지만 가족분들은 다들 침울한 얼굴에 또 매일매일 들리는 여자들의 울음소리, 통곡소리. 정말 지겨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슬퍼서 우시는 거겠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시끄러울 때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귀신 같은 걸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 어느 때 귀신을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들이었죠. 실제로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은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머리를 풀어챈 상복 입은 여자를 보고 기겁을 해서 저에게 달려온 적도 있었으니까요. 또 밤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어두운 얼굴에 말도 없으신 분들이 태반이라 그 중에 귀신이 한두 명 끼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본론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본론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5학년 때 원자력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할 때였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에 한 번 정도 일어나서 아프신 어머니를 주물러 드리고 다시 잠들곤 했었는데 하루는 새벽 2시였나? 그날도 여지없이 일어나서 전 어머니를 30분 정도 주물러 드린 후에 어머니가 다시 잠드신 걸 보고 그때 배가 출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밖에 나가서 빵이라도 사 먹을까 하고 그렇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엔 편의점이라든지 24시간 문을 여는 슈퍼는 없을 때였지만 병원 앞에는 슈퍼들이 24시간씩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병실이 8층이었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했기에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가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1층에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붙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저는 어두운 복도로 나갔죠. 복도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깜깜한 겁니다. 순간 멍해지더군요. 원래 오른쪽으로는 경비 아저씨가 계시고 그리고 병원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 밖에는 말씀드렸던 24시간 슈퍼들이 불을 켜놔서 환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어두울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윙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저는 여전히 그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 이상하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기는 싫었습니다. 맞아. 그럼 왼쪽에는 접수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초록색의 비상등 표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리고 영안실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영안실이면 시체, 죽은 사람들.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에 확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따라 시신이 많았는지 복도의 밖에까지 나와 있는 하얀 천이 머리까지 덮여있는 침대들. 순간적으로 전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머릿속에 도망가야지란 생각도 들기 전에 그때 무의식적으로 저의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타다다닥 뛰어서 올라갔더니 철창이 내려져서 막혀있더군요. 커다란 자물쇠로 말입니다. 전 잠겨있는 그 철문을 막 흔들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아무런 낌새도 없는 겁니다. 내려가기는 싫었지만 여기서 나갈 길은 저기 보이는 저 시신들 사이를 지나서 그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 아니면 다시 엘리베이터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죽으면 죽었지 그 시신들 사이로 지나가긴 싫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도 안 나고 그저 숨만을 헉헉대면서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그렇게 문에다 등을 기댄 채 저는 그저 앞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새 엘리베이터는 8층까지 올라가 있었고 그게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느낀 체감 시간은 1초가 1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왼쪽으로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저절로 돌아가는 저의 머리는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 고개를 돌리려고도 해봤지만 마치 저의 머리가 고정된 듯이 계속해서 그 영안실 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기서 저 시신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나한테 걸어오기라도 한다면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도까지 나와 있는 그 침대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침대 중에 하나가 살짝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억 하고 놀래서 쳐다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침대 위에 덮여있는 그 흰 천이 마치 숨을 쉬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더욱이 문이 열려진 영안실 안쪽에선 침대의 바퀴가 구르는 듯한 삐거덕 하는 소리가 들리고 눈을 돌리고 싶어도 뒤에서 누가 내 머리를 잡고 있는 듯이 고정되어 있는 내 머리통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논리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눈앞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 같은 그 침대만 신경이 쓰이고 이제는 눈에 확연하게 뜨일 정도로 펄럭이는 그 흰 천. 갑자기 침대 밑으로 손이 툭 떨어질 것만 같았고 저의 귀를 울리는 그 삐거덕 소리가 어린 저를 더욱 겁먹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10년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흘렀고 그때 저희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쓱 하고 열리며 문에다 등짝을 붙이고 있던 저는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마치 굴러 떨어지듯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넘어진 전 닫힘 스위치를 누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문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문이 쓱 하고 닫히더군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가는 그 시간에도
갑자기 손이 턱 하고 들어와서 그 문을 막을까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도 저는 어디 빠진 것처럼 그렇게 엘리베이터 바닥에 앉아서 숨만 헉헉대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너무 정신이 빠져 있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전 조심히 일어나 8층의 버튼을 누르려고 손가락이 버튼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윽하게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시끄럽게 울려대는 비명소리. 너무 놀래서 제가 지른 비명소리가 엘리베이터의 막힌 공간에서 그렇게 사방에 울려 퍼지면서 제가 제 비명소리에 놀라 더 비명을 지르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리기만 했을 뿐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렸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전 그때 이미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이제는 비명도 안 나오고 그저 입만 와들와들 떨면서 닫힌 버튼과 8층의 버튼을 계속해서 두드려댔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의 문은 닫혔고 위잉하는 소리를 내면서 엘리베이터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차마 1층을 누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층을 눌렀다가 또다시 지하 2층이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또 그랬다면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무사히 8층에 도착을 했고 전 후다닥 8층의 복도로 뛰어나가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겁을 먹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숨만 헉헉대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지하에서 본 건 아마도 내가 환각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겁에 질려서 계속 한 부분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었던 거죠. 그때는 제가 잘못 본 게 맞다고 확실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분가량이 흘렀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거의 2~3시간 같이 느껴졌는데 말입니다. 그때 지금 생각을 해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잽싸게 어머니 옆으로 달려가서 쥐 죽은 듯이 자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렇게 빵이 먹고 싶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한 일을 누군가에게라도 알리고 싶었던 건지 아마 후자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어린애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이런 거 말이죠. 그게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다시 엘리베이터는 못 타겠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포기를 하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단이 더 무서운데 말이죠. 밤에는 계단에 비상등밖에 안 켜져 있어서 어둑어둑한데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계단으로 내려온 저는 우선 오른쪽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경비 아저씨도 보였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역시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접수개가 보이는 게 1층이 맞더군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빵과 우유를 사고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지하 2층이 영안실이에요? 그래 맞단다. 근데 꼬마 신사분이 그런 건 왜 물어보지? 제가요, 방금 8층에서 빵을 사 먹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갔거든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아니에요, 아저씨. 저 방금까지 지하 2층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꼬마 신사분이 꿈이라도 꾸셨나 보구만. 거기는 12시 지나면 영안실로는 못 내려가. 엘리베이터도 지하 2층은 눌러지지도 않고 말이야. 아이, 아니라니까요. 계단은 철문으로 잠겨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8층으로 올라가 있고, 저 정말 지하 2층에서 영안실 보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고, 꼬마 신사분. 우리가 말이야, 밤에는 지하 2층까지 못 내려가게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꺼놓는데, 그리고 계단도 잠궈놓고. 아닌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 하면서 전 훌쩍훌쩍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신사분, 울지마, 울지마. 그건 꿈을 꿨던 거야. 경비 아저씨는 이러시면서 제가 그냥 꿈을 꾼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경비 아저씨를 보면서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아저씨는 왜 내 말을 안 믿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라? 아이고, 이거 스위치를 안 내려놨구만. 아저씨, 그게 뭔데요? 아이고, 이거 이 스위치를 내려놔야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까지 못 내려가는데, 다른 아저씨가 깜빡하고 이 스위치를 안 내려놨나 보구나.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우리 꼬마 신사분,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많이 무서웠지. 아저씨가 미안하다. 얼른 올라가서 그만 자거라. 그렇게 수수께끼가 풀리고 저는 8층으로 올라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런데 그때 경비 아저씨께서 꼬마야. 예? 그런데 지하 2층 버튼은 왜 눌렀던 거니? 아저씨의 그 말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난 1층을 가려고 나왔었는데 지하 2층을 왜 눌렀지? 어라? 아니, 내가 지하 2층을 눌렀던가? 헷갈렸나? 아닌데. 그 버튼이 헷갈릴 만한 위치도 아닌데. 거기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1층에도 안 서고 바로 논스톱으로 지하 2층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엘리베이터가 왜 또 8층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지? 도대체 누가 8층에서 버튼을 누른 거지? 아니면 누가 8층으로 올라간 건가? 그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왜 스스로 열렸었던 거지?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경비 아저씨의 그 질문에는 저는 그저 어버어버 거리다 결국 8층에 올라올 때도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면서도 저 계단 밑에 있을 그 영안실을 신경 쓰면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영안실에서 본 건 그때 생각처럼 헛게 보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군대에서 밤에 야간 경비를 서다 보면 어두운 한 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자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에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하 2층 버튼을 눌렀다는 건 뭐에 홀렸는지, 그때 난 분명히 1층을 눌렀었는데 지하 2층으로 내려갔던 건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8층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 2층에서 절 불렀었던 건지, 정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새벽 2시에 어린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영안실에서 그렇게 몇 분간이라도 서 있었던 경험은,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